인천공항.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중년의 백인 여성이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요. 셀레나 씨, 여기입니다. 여성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는데요. 그녀는 공항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에서 온 셀레나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셀레나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일을 잠시 쉬면서 서울에 머무르고 있어요. 관광 목적은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도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변호사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실력은 자타공인 엘리트였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돈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했거든요. 집에 돈이 많아서 자선 사업이라도 펼쳤냐고 하시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늘 돈에 쪼들렸어요. 빚이 있었기 때문이죠. 돈을 더 쉽게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편한 길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마다하고 물질적으로 성과적으로 뭐가 많이 남지 않는 일들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없는 사람들의 변호를 많이 했었죠. 돈이 없어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데는 이유가 있죠. 제가 처음부터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중에서도 뛰어난 변호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로펌에 입사했던 저는 어떤 건이든 제게 주어지면 어떻게든 이겨서 제 커리어를 쌓는 데에만 미쳐 있었어요. 제 이런 승부욕은 로스쿨 시절에도 상당했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호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원인을 모른다면 어쩌면 타고난 성향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출세욕에 눈이 멀어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늘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큰 기업에서 대기업 회장님이 맡기는 일 위주로만 했었죠. 처음에는 위에서 하라는 걸 해야 했지만 경력이 늘어갈수록 제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로펌에서 저는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고 모두가 선호하는 변호사로 자리매김했죠. 타 로펌이나 기업에서도 저를 데려가고 싶어서 난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저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으로 가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 기업은 정말 규모가 크고 잘 나가는 곳이었지만 소비자들로부터 고소를 많이 당하는 곳이었죠. 저는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요. 성공하는 제 모습에 취해서 패소한 사람들 사정 같은 건 헤아리지조차 않았어요. 그렇게 오만하던 제가 어느 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거든요. 제가 변호하는 기업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에 대한 특집 기사였습니다. 대부분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쓰고 건강에 이상이 와서 삶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나마 소송 걸어서 이기기라도 하면 보상받을 만큼 받고 그나마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포함된 기업의 변호인단이 너무 강력해서 패소하는 바람에 돈과 시간만 잃고 얻은 것은 마음의 상처뿐이었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이 다치고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삶을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었다는군요. 기업의 경영 방침이나 판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제게 주어진 일은 기업의 변호였으므로 피해자들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창피하더군요. 그때 저는 제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깨닫고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다니. 자기 커리어 개발에만 매달려 사는 게 어때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사람은 못 되었던 모양입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기업 변호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성찰과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참 이기적으로 저만 생각하느라 악덕 기업을 변호하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슬프게 만들었다는 것이 참으로 애석했습니다. 휴식기를 마친 저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재산은 피해자들을 돕는 데에 후원하고 또 사정이 어려운 여러 곳에 후원을 했습니다.
개업도 하고 후원도 하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소유한 재산의 규모가 많이 작아졌었죠. 그런 건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저는 약자들을 돕는 변호사로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력은 여전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약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었어요. 이상하게 제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이 많았습니다. 일대에서는 제 실력이 정말 좋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죠.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수임료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기 시작했죠.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진 저는 사무소를 정리하고 프리랜서처럼 일하려고 했는데요. 주변의 소개를 통해 아주 값싼 사무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있는 사무소였어요. 거기로 옮기고 일을 하던 중 어느 한국인의 의뢰를 받게 되었죠.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국 남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동욱 씨였습니다. 동욱 씨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거하게 얻어맞고 전 재산을 날린 상태였어요. 제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변호사님. 한국에서 저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식이 셋이나 됩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시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는 저도 상당히 쪼들렸던 터라 수임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일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처지가 너무 딱하게 느껴지는 바람에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고 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결국에는 승소했지만 보수 없이 하는 일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제 사비를 들여서 재판 준비를 해야 했으니 힘들었지만 힘들 때마다 지난날의 제 과오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었습니다. 동욱 씨는 너무 감사하다며 언젠가 꼭 갚겠다면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제 생활이 나름 안정되었는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상하게 살이 쭉쭉 빠지길래 의심스러워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글쎄 암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췌장암이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돌아오는 게 이런 것인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나마 암의 진행 상태가 치료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꾸준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제 지갑 사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부유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현실을 받아들이고 제 근황을 SNS에 올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리는 바람에 앞으로 변호사 일을 전만큼 활발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쉽다는 내용이었죠. 그러자 댓글로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님, 힘드시겠지만 꼭 나을 수 있을